10분 만에 끝내는 빅데이터 수학,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 기출문제 18회, 핵심 키워드 과목 3편, 객관식 37번에서 40번, 주관식 5번에서 10번입니다.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를 위한 이번 강의의 핵심 키워드는 연관 분석, R 패키지, R 명령어, SOM, 오분류표, 맨하탄 거리, 부스팅, 차분, 최소 자승법입니다.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 기출문제 객관식 37번, 교차 판매, 물건 배치 등에 이용되는 기법은? 정답은 연관 분석입니다. 구매 내역이 쌓이다 보면 어느 고객이 어떤 제품을 같이 구매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연관성 분석을 실시합니다. 분석을 통해 제품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면 세트 메뉴를 구성하거나 쿠폰을 발행하는 등의 교차 판매를 할 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연관 규칙은 항목들 간의 조건 결과식으로 표현되는 유용한 패턴을 말합니다. 연관 분석은 장바구니 분석이라고도 하며 연관 규칙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연관성 분석의 특징으로는 먼저 연관 분석은 기업의 활동 중에서도 마케팅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트랜잭션이란 특정 고객, 장바구니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로서 장바구니 데이터에서는 주로 트랜잭션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빈번히 나타나는 규칙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연관성 분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첫 번째로 탐색적인 기법입니다. 조건 반응으로 표현되는 연관 분석의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강력한 비목적성 분석 기법으로서 분석 방향이나 목적이 특별하게 없는 경우 목적 변수가 없으므로 유용합니다. 사용이 편리한 분석 데이터의 형태는 거래 내용에 대한 데이터 변환이 없이 그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자료 구조를 갖는 분석 방법입니다. 계산의 용이성은 분석을 위한 계산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연관 분석의 단점으로는 첫 번째로 상당한 수의 계산 과정입니다. 품목수가 증가하면 분석에 필요한 계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적절한 품목의 결정입니다. 너무 세분화된 품목을 가지고 연관 규칙을 찾으려고 하면 의미 없는 분석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품목의 비율 차이입니다.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품목은 당연히 포함된 거래수가 적을 것이고 규칙 발견 시 제외되기 쉬워집니다. ADSP 기출문제와 관련된 변형 문항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연관성 분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문제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3번입니다. 향후 1개월 안에 내점하여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은 누구인가? 이는 분류 분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문제입니다. 1번, 2번, 4번은 연관성 분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ADSP 기출문제 객관식 38번 R 패키지의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ADSP 기출문제와 관련된 변형 문항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R 명령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D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2열이라는 변수별로 count라는 변수의 평균을 구해 min.count라는 변수명으로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라 입니다.
ADS-P 기출문제 객관식 39번 R 명령어 중 다음과 같을 때 3스타 Y의 결과는? 정답은 369NA입니다. 결측값을 0으로 표현하면 안 되며 파생 변수는 가지고 있는 변수를 활용하여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0이라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으면 새로운 파생 변수를 만들 때 0을 반영해 값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측값의 표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측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결측값 자체가 의미 있는 경우에는 쇼핑몰 가입자 중 특정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의 경우, 아주 부자이거나 아주 가난한 경우, 데이터가 채워져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ADS-P 기출문제와 관련된 변형 문항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결측값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R에서 결측값은 NA로 표시됩니다. NAN은 수학적으로 불가한 수를 표시할 때 사용됩니다. ADS-P 기출문제 객관식 40번 기법 활용 분야가 다른 것은? 정답은 SOM이었습니다. SOM 자기조직화 지도 알고리즘은 코우넨에 의해 제시 개발되었으며 코우넨 맵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SOM은 비지도 신경망으로 고차원의 데이터를 이해하기 쉬운 저차원의 뉴런으로 정렬하여 지도의 형태로 형상화합니다. 이러한 형상화는 입력 변수의 위치 관계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 공간에 입력 변수가 가까이 있으면 지도상에서도 가까운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SOM, 자기조직화 지도 알고리즘의 특징으로 인해 입력 변수의 정보와 그들의 관계가 지도상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SOM, 자기조직화 알고리즘의 특징으로는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의 지도 형태로 형상화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이해가 쉬워집니다. 입력 변수의 위치 관계를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유사하면 지도상에서도 가깝게 표현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패턴 발견, 이미지 분석 등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역전파 알고리즘 등을 이용하는 인공신경망과 달리 단 하나의 전방 패스를 사용함으로써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잠재적으로 실시간 학습 처리를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ADS-P 기출문제와 관련된 변형 문항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차원의 데이터를 이해하기 쉬운 저차원의 뉴런으로 정렬하여 지도의 형태로 형상화하는 군집 분석 방법은? 정답은 3번 자기조직화 지도입니다. 자기조직화 지도 SOM은 비지도 신경망으로 지도의 형태로 형상화하는 군집 분석 알고리즘입니다. ADS-P 기출문제 주관식 5번 오블리표의 정확도 표기.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블리표는 왼쪽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분류 분석 모형의 예측 결과는 분류 범주로 나타남에 따라 분류 분석 모형의 평가에는 오블리표가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오블리표의 각 값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TP는 실제값과 예측치 모두 진실인 빈도이며 TN은 실제값과 예측치 모두 거짓인 빈도입니다. FP는 실제값은 거짓이나 진실로 예측한 빈도이고 FN은 실제값은 진실이나 거짓으로 예측한 빈도입니다. 오블리표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분류율은
전체 관측치 중 실제값과 예측치가 일치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정분류율은 범주의 분포가 균형이 이룰 때 효과적인 평가 지표입니다. 계산식은 P 플러스 N분의 TP 플러스 TN으로 계산됩니다. 두 번째로 오분류율은 모형이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관측치를 평가하는 자료로서 전체 관측치 중 실제값과 예측치가 다른 정도로 나타냅니다. 계산식은 P 플러스 N분의 FP 플러스 FN으로 계산됩니다. 세 번째로는 민감도와 특이도입니다. 민감도는 실제값이 진실인 관측치 중 예측치가 적중한 정도이며 특이도는 실제값이 거짓인 관측치 중 예측치가 적중한 정도입니다. 민감도는 P분의 TP로 계산할 수 있으며 특이도는 N분의 TN으로 계산됩니다. 네 번째로 정확도와 재현율은 정확도는 진실로 예측한 관측치 중 실제값이 진실인 정도를 나타내는 정확성의 지표입니다. 재현율은 실제값이 진실인 관측치 중 예측치가 적중한 정도를 나타내는 민감도와 동일한 지표로 모형의 완전성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때 정확도는 TP 플러스 FP분의 TP로 계산되고 재현율은 TP 플러스 FN분의 TP로서 P분의 TP로 계산됩니다. ADS-P 기출문제 주관식 6번. 주관식 6번 문항은 맨하탄 거리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계층적 군집은 가장 유사한 개체를 묶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여 원하는 개수의 군집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계층적 군집은 두 개체 또는 군집 간의 또는 유사성에 기반하여 군집을 형성해 나가므로 거리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유클리드 거리, 맨하탄 거리, 민코우스키 거리는 수학적 거리이며 표준화 거리와 마할라노비스 거리는 통계적 거리입니다. 모든 변수가 연속형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거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ADS-P 기출문제와 관련된 변형 문항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데이터셋 A, B 간의 유사성을 유클리드 거리로 계산하면 정답은 4번 루트 50입니다. 유클리드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으므로 구하고자 하는 유클리드 거리는 루트 180-175의 제곱 플러스 65-70의 제곱, 즉 루트 50이 답이 됩니다. ADS-P 기출문제 주관식 7번. 분류가 잘못된 데이터에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기법은? 정답은 부스팅입니다. 백익은 주어진 자료에서 여러 개의 부스트랩 자료를 생성하고 각 부스트랩 자료의 예측 모형을 만든 후 결합하여 최종 예측 모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부스트랩이란 주어진 자료에서 동일한 크기의 표본을 랜덤 복원 추출로 뽑는 자료입니다. 부스팅은 배깅의 과정과 유사하나 부스트랩 표본을 구성하는 재표본 과정에서 각 자료에 동일한 확률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가 잘못된 데이터에 더 큰 가중을 부여하여 표본을 추출합니다. 부스트랩 표본을 추출하여 분류기를 만든 후 그 분류 결과를 이용하여 각 데이터가 추출될 확률을 조정한 후 다음 부스트랩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스팅 알고리즘은 아다 부스팅입니다. 부스팅의 특징으로는 예측력이 약한 모형들을 결합하여 강한 예측 모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훈련 오차를 빨리 그리고 쉽게 줄일 수 있고 예측 오차의 향상으로 배깅에 비해 뛰어난 예측력을 보입니다. ADS-P 기출문제와 관련된 변형 문항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류기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예측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다층 신경망은 인공신경망 모형 중 여러 개의 은닉층을 가지는 신경망 모형을 의미합니다. 배깅,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분류기를 결과를 종합하여 예측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ADS-P 기출문제 주관식 8번. 현 시점에서 전 시점 자료를 빼는 것은? 정답은 차분입니다. ADS-P 기출문제와 관련된 변형 문항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 I, MA 모형에서 차분이나 변환을 통해 나올 수 없는 모형은? 정답은 4번입니다. AR, I, MA 모형은 기본적으로 비정상 시계열 모형이기 때문에 차분이나 변환을 통해 AR 모형, MA 모형, AR, MA 모형으로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ADS-P 기출문제 주관식 9번. 회귀 모형의 계수 추정 방식은? 정답은 최소 자승법입니다. 최소 자승법은 최소 제곱법이라고도 하며 입력 변수 x와 출력 변수 y 사이에 함수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때 그 인과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ADS-P 기출문제와 관련된 변형 문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순회귀 분석에서 회귀식이 다음과 같을 때 오차 제곱의 합을 최소로 하는 알파, 베타를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 정답은 1번입니다. 오차 제곱의 합을 최소로 하여 알파, 베타를 추정하는 방식은 최소 자승법입니다. ADS-P 기출문제 주관식 10번. 이 문항은 식이 주어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0분 만에 끝내는 빅데이터 수학.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